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전, 진화 얘기하면서 생물이 어떻게 다양해졌는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다양해진 생물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생물은 참 다양하죠. 근데 그 생물들을 그냥 연구하기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물들을 분류하는데요. 생물의 이름을 찾고, 생물의 이름을 짓고, 생물의 유사성에 기초해서 무리 짓고, 그리고 생물 사이의 계통을 밝히는 걸 우리는 생물 분류라고 얘기해요. 생물 물리의 가장 기본 단위는 종입니다. 먼저는 형태나 구조로 종을 구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형태학적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말, 나귀 이런 애들은 형태학 종은 비슷해 보일지어도 다른 종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과 구별되는 공통적인 특징과 생활력을 가지고 서로 교배했을 때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생물학적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어, 말과 호랑이를 비교한다. 그러면 형태학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 종이겠죠. 하지만 말과 나귀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교배했을 때 낳는 노새라고 하는 생물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즉 말과 나귀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에요. 이렇게 종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류했을 때도 말과 나귀, 생물학적 종은 아니더라도 비슷해 보여요. 이렇게 비슷한 각각 단계에서 비슷한 분류끼리 묶는 것을 우리는 분류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끼리 묶는 것을. 그래서 종 중에 비슷한 종끼리 모여서 속 중에 비슷한 속끼리 모여서 과, 목, 강, 문, 개.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개까지 배웠는데 역으로도 더 큰 분류군이 있습니다. 이 분류군은 학명으로 이름을 표현하는데요. 이명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명법이란 속명과 종소명을 같이 적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요. 종소명은 소문자로 씁니다. 근데 뒤에 만약에 더 필요한 경우에는 과목, 강문계, 역을 써주겠지만 이 과목, 강문계, 역과 비교하기 위해서 혹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 속명과 종소명은 이탈릭체 혹은 밑줄로써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명명자는 써줄 때도 있고 안 써줄 때도 있는데 이명법에서는 명명자까지 쓰지만 필요한 경우에 많이 생략합니다.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호모 속에 속해요. 호모. 그리고 사피엔스 종에 속합니다. 사피엔스. 그리고 린네라고 하는 과학자가 명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을, 인류라는 종을 학명으로 나타낼 때 혹은 이명법을 사용해 나타낼 때 호모 사피엔스 린네 혹은 명명자를 생략해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써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생물이 진화해온 역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통이라고 얘기하고요. 계통은 진화적 유연관계, 얼마나 유사한가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생물이 진화해온 계통을 밝히는 것을 우리는 계통 분류라고 얘기하고요. 이 계통 분류를 나뭇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걸 계통수라고 얘기해요. 계통은 형질 특성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종부터 적게 공유하는 종의 순서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원시 상태의 형질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지는 종은 아래쪽으로 먼저 갈라져 나오게 배열해요. 형질 특성의 변화가 가장 적게 일어나도록 다른 종들을 배열함으로써 전체 계통수를 완성합니다. 자, 이렇게 유연관계를 밝혀서 계통적으로 관련 있는 종끼리 묶어서 체계적으로 처리한 걸 분류체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린네가 처음으로 이 계통 분류를 할 때는 이게 분류체계로 생물들을 나눴대요. 식물계 혹은 동물, 그러니까 식물 혹은 동물로만 생물들을 분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연구가 되면서 원생 생물이라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 분류체계.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5개 분류체계. 군계, 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그리고 오늘날은 삼역 6개 체계로 분류합니다. 세균역에 해당하는 세균계, 고세균역에 해당하는 고균계, 그리고 진핵생물역에 해당하는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그래서 세균계가 거의 원핵생물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하지만 좀 더 생물들 연구하면서 5개만은 부족한데 해서 분류된 게 3역,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 6개,
세균계, 고균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생물계로 오늘날 분류하고 있어요.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세균계입니다. 단세포 원핵생물. 펩티도글리칸으로 구성된 세포벽과 원형 DNA를 가져요. 그리고 막성 세포 소기관,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덮여 있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 없고요. 대부분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즉 스스로 광합성 같은 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균열법으로 빠르게 증식하거나 포자를 형성합니다. 모양에 따라 구균, 막대균, 나선균을 분류됩니다. 포도상규균 혹은 대장균 같은 아이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핵생물계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원핵생물계만 가지고 원핵생물만 가지고 이 원핵생물들을 다 분류하지 못해요. 고균계입니다. 단세포 원핵생물입니다. 펩티도글리칸이 역시 없지만 없고 세포벽이 있죠. 종속 영양생물 역시 얘도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원형 DNA를 가지며 일부 DNA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해 있습니다. 역시 얘도 막성 소기관이 없어요. 유전 정보의 발현이 다만 진핵생물과 유사합니다. 즉 세균계는 분열법을 통해서 빠르게 증식하거나 포자를 형성하는데 고균계는 유전 정보 발현이 진핵생물과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처럼 원핵생물계로 얘네 둘을 같이 묶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물이 살기 어려운 극한 환경에 서식하는 호염성 구균, 호열성 구균, 메탄 생성균 등이 고균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매우 뜨거운 곳에 있는 호열성 구균이라든가 매우 짠 곳에 있는 호염성 구균, 이런 아이들이 고균계에 속합니다. 원생생물계입니다. 원생생물계는 단세포 생물부터 다세포 생물까지 종류가 다양한 진핵생물이고요. 사는 곳과 영양 방식 또한 다양합니다. 선형의 히스톤과 선형의 DNA가 있고요. 그 DNA가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해 있어요. 막성 세포 소기관은 같습니다. 세포벽은 없지만 셀룰로스 성분의 세포벽을 갖고 있고요. 세포벽은 없거나 셀룰로스 성분, 이따가 보시겠지만 어떤 식물과 다른 셀룰로스 성분의 세포벽을 갖고 있고요. 특정한 특징을 묶인 무리가 아닙니다. 원핵생물계,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는데 진핵생물 중에 동물계도 아니고 식물계도 아니고 균계된 나머지들을 우리가 원생생물계라고 불러요. 다시마 같이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메바같이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죠. 균계입니다. 운동성이 없고요. 주로 키틴질의 세포벽을 가지는 진핵생물을 얘기합니다. 선형의 역시 선형 DNA를 갖고 있는데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해 있고요. 막성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어요. 종속 영양생물이에요. 역시 얘도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대부분 다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진 생물이에요. 몸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균사 끝에 생성되는 포자로 번식합니다. 푸른 곰팡이나 먹물버섯 같은 생물들이 이 균계에 해당하고 있죠. 그 다음 볼 생물들은 식물계입니다. 식물은 셀룰로스 성분의 세포벽을 갖고 있는 다세포 진핵생물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독립 영양생물이죠. 즉 영양분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원생생물계에서 식물 다르고 했는데 식물과 똑같은 세포벽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네요. 예. 아까 말했다시피 원생생물계라는 것 자체가 진핵생물인데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만 먹다 보니까 셀룰로스 성분을 갖고 있는 애들도 원생생물계에 있긴 있네요. 역시 선형의 DNA 갖고 있고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해 있습니다. 막성 세포 소기관 갖고요.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티노이드 같은 광합성 색소를 갖고 있어서 광합성이 가능한 거죠. 물속 다세포 조류가 육상으로 진출하면서 다양한 식물로 분화되었습니다.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뿌리, 줄기, 잎 같은 기관이 분화했죠. 그리고 관다발이 발달한 애들도 있고요. 잎에는 수분 소실을 박아주는 큐티클충과 기공이 발달한 것도 특징이네요. 동물계는 엽록체와 세포벽이 없는 다세포 진핵생물로서 역시 종속 영양생물, 영양분을 직접 만들어내지 못해요. 선형 DNA 갖고 있고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해 있죠. 막성 세포 소기관 갖고 있고요. 신경과 근육이 발달하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대부분 유성생식을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균계, 세균계와 좀 다르게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다 진핵생물인데 뭔가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기준이 뭔가 좀 분명한 것 같으면서도 원생생물계는 너무 기준이 모호해요. 그쵸? 뭐 어떤 애는 셀룰로스 세포벽도 있고 어떤 애는 세포벽도 없고 다세포도 있고 단세포도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핵생물 중에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해당하지 못한 놈들 다 묶어놓은 게 원생생물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균계, 고균계, 원생생물계, 균계까지는 예시를 적어놨는데 식물계, 동물계는 좀 자세히 설명한 대신에 예시들을 빼놨어요. 왜? 우리 친구들이 식물계, 동물계 너무 친숙히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물 다양성, 다양한 생물들에 좀 더 얘기할 텐데 그 중에서도 식물계, 동물계를 더 자세히 한번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 간단하게 배우고 나서 다시 좀 자세하게 배우는 것 같고 생소한 이름들도 좀 많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준들하고 좀 기준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식물계, 동물계 어떻게 분류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